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에스턴빌라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톤빌라는 4-2-3-1을 기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는 팀이다. 호아킨스는 침투, 제공권, 연계까지 모두 가능한 일선 자원으로 공격 전개의 핵심이다. 맥기는 세컨볼 장악력과 파울 유도로 중원 싸움에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틸레만스는 후방 빌드업과 전방 마무리를 연결하는 전개축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코너킥 수비에서 파포스트 마킹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니어에서 볼이 굴절될 때 파포스트 수비 전환이 늦어 실점 위기가 자주 발생한다. 아스날 역시 4-2-3-1 기반으로 짧은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중시한다. 미켈 메리노는 전진 패스와 박스 침투, 세트피스 헤더까지 다 되는 자원이다. 트로사르는 커싱과 짧은 패스 교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만든다. 에제는 드리블과 탈압박을 통해 수비를 끌어낸 뒤 공간 패스를 만들어낸다. 아스날은 세트피스 타깃 자원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니어 침투와 파포스트 분산 러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코너킥 패턴이 매우 정교하다. 아스톤빌라는 오픈 플레이에서는 충분히 맞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너킥 수비 파포스트 취약은 구조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아스날은 세트피스 하나로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팀이다. 경기가 팽팽해질수록 공중전에서의 무게감은 아스날 쪽으로 기운다. 후반 갈수록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4-4-2 기반으로 인버티드 윙과 연계형 스트라이커 조합이 강점이다. 제라르 모레노는 박스 마무리와 하프 스페이스 연계를 동시에 수행한다. 모레이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침투가 위협적이다. 코메사냐는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는 중원축이다. 단순 크로스가 아닌 컷백과 박스앞 조합까지 패턴이 다양하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까지 강하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는 성향이 강하다. 헤타페는 5-3-2 기반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는 팀이다. 우체는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롱볼 착지 지점을 만들어준다. 아람바리는 수비 압박은 강하지만 전진 패스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공격 전개는 단순 롱볼과 세컨볼 의존도가 매우 높다. 윙백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인버티드 침투에 취약하다. 수비 숫자는 많지만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늦는 구조다. 비아레알은 인사이드 침투와 연계로 파이브백을 흔들 수 있다. 헤타페는 버티는 구조는 갖췄지만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경기 주도권과 점유 흐름은 비아레알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가능성이 크다. 찬스의 질과 공격 다양성에서 홈팀이 크게 앞선다. 후반으로 갈수록 비아레알의 패턴 플레이가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사수올로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수올로는 4-3-3 기반으로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거는 팀이다. 피나몬티는 제공권, 연계, 마무리까지 모두 가능한 박스 스트라이커다. 베라디는 인버티드 커싱과 왼발 슈팅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다. 볼로카는 중원 압박과 세컨볼 회수의 핵심이다. 전방 압박과 중원 2차 커버가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가 강력하다. 압박 성공 시 빠른 전환으로 득점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든다. 피오렌티나는 3-4-3 기반으로 103 빌드업을 고집하는 팀이다. 모이스키는 스피드와 피지컬을 통한 뒷공간 침투가 강점이다. 구드문드소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운반과 드리블이 뛰어나다. 파지올리는 전진 패스와 전환 플레이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 실수가 잦다. 윙백 전진 이후 공을 잃으면 측면과 백삼역 공간이 동시에 열린다. 사수올로의 전방 압박은 피오렌티나의 빌드업에 매우 치명적이다. 탈압박이 막히는 순간 곧바로 박스 근처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오렌티나는 볼 점유는 가져가도 실속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환 구간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포인트다. 구조적으로는 사수올로가 훨씬 유리한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기반으로 데미로비치를 축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르웰링은 측면과 이선을 오가며 뒷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다. 볼테마드는 제공권과 연계 모두 가능한 복합형 자원이다. 하지만 두 줄 수비 시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전환이 늦는 약점이 반복된다.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뒷공간 리스크가 항상 따라온다. 바이에른은 4-2-3-1 기반으로 케인을 중심으로 한 점유 공격팀이다. 케인은 마무리뿐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는 연계 플레이도 탁월하다. 올리세는 하프 스페이스 커싱과 전개 전환에 매우 위협적인 자원이다. 고레츠카는 중원 압박과 이선 침투를 동시에 수행한다. 12경기 9실점에 불과한 짠물 수비는 이 팀의 진짜 기반이다. 코너킥 니어 포스트 헤더 패턴 역시 리그 최상위 완성도를 갖췄다. 슈투트가르트는 홈템포로 초반 주도권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관리와 세트피스 수비 불안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바이에른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리그 최고 수준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쪽으로 이동한다. 한 번의 코너킥이 곧바로 결승골이 될 수 있는 구도다. 다섯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3-4-3 기반으로 윙백을 폭넓게 활용하는 팀이다. 쾌미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전개를 동시에 노리는 자원이다. 야키치는 수비력은 뛰어나지만 전진 패스 템포는 느리다. 페라우어는 세컨볼 커버 범위가 넓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3백 앞 공간이 점점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세트피스 이후 두 번째 볼 대응이 느려 실점 위험이 크다. 우니온은 5-3-2 기반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를 늘리는 팀이다. 안사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컷백으로 수비를 계속 흔든다. 에일리치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박스 재침투에 능한 자원이다. 캐디라는 중원 1차 차단과 세컨볼 경합의 핵심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흐름을 장악한다. 역습과 점유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초반은 볼프스부르크가 홈템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균열이 생긴다. 우니온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세컨볼 장악력에서 우니온이 점점 우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기반이나 수비 중원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쾌미르는 연계 의도는 확실하지만 탈압박 완성도는 낮다. 야키치는 수비력은 강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다. 페라우어는 압박 상황에서 롱볼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측면 윙백의 전진과 복귀 타이밍도 불안정한 편이다. 라인을 올릴수록 하프 스페이스와 등 뒤 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레버쿠젠은 3-4-3 기반으로 전방 5명이 공격 공간을 넓게 점유한다. 시크는 중앙에서 타깃 역할과 공간 창출을 동시에 수행한다. 텔라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드리블이 매우 날카로운 자원이다. 안드리이는 전진 차단과 재압박 이후 즉시 빌드업 전개를 담당한다. 전방 압박 성공 시 바로 박스 근처까지 밀어붙이는 전환 구조가 강력하다. 세컨볼과 박스 근처 마무리 밀도 역시 리그 최상위급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탈압박 과정에서 구조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 레버쿠젠은 이런 전개 불안을 집요하게 물어뜯는 팀이다. 전진 압박과 재압박 완성도에서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세컨볼과 박스 진입 빈도에서도 원정팀이 훨씬 앞선다. 오픈플레이 구조상 레버쿠젠 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매치업이다.